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 생활에서 물의 상태 변화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과제를 내줬던 것 같은데요. 실험 관찰책에 나와 있는 내용 1번하고 2번 해보라고 했죠. 1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얘를 조사해서 써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냥 넘어갈 거고요. 2번하고 더 생각해 볼 거요 내용만 오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 내용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물은 고체인 얼음, 액체인 물, 기체인 수증기의 세 가지 중 하나의 상태로 있으며 서로 다른 상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물의 상태 변화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아봅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미리 알아본 친구들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물의 상태 변화를 이용한 예를 보면은 보통 한 가지 형태를 이용하기 때문에 얼음 조각을 만들 때 이거는 얼음 조각을 만들 때라고 하면은 선생님 이거는 그냥 얼음이잖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얼음판이 생길 때 물이 얼음판으로 되면서 우리가 이 상태 변화를 가지고 활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글루를 만들 때도 아까 얼음 조각을 만들 때와 같은 방법이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가을 지나면서 점점 건조해지는데 가습기를 이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가습기에다 물을 넣고 수증기를 발생시키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수증기를 이용한 청소기인데 뜨거운 열을 이용해서 살균이나 소독, 찌든때를 제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그 내용을 좀 살펴보는데요. 물이 얼음이 된 경우를 갖다가 보면은 지금 요 세 가지 경우를 로 나타낼 수가 있고 물이 수증기가 되는 과정을 사용하는 걸 보면은 이렇게 옮겨 놓을 수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서는 우리가 실험 관찰책을 좀 정리해 보면요. 물이 얼음 상태가로 변한 경우에는 얼음 얼음 조각을 할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얼음판 비빔판을 판 이용해서 스케이트장 만들 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네 이글루 만들 때 있었죠. 요때가 바로 물이 얼음으로 상태가 변화된 예고요. 그 다음에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거 아까 첫 번째 우리 뭐 있었죠? 네, 가습기가 있었죠. 가습기 이용한 거 있었고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었나요? 네, 수증기를 이용해서 청소기를 만들었었죠. 네, 청소기 중에 이제 증기를 이용한 거. 네,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수증기로 상태가 변하는 예를 갖다가 나타낼 수 있었어요. 그러면은 과학책 그 47쪽의 사진들은 각각 물의 어떤 상태 변화를 이용한 예일까요? 하고 나왔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동영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우리 얼음조가 거기에 물이 어떻게 사용되나? 물론 물을 얼려서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이 얼음 작품 만들 때 물을 바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내용 좀 같이 볼게요. 여러 개의 작은 얼음으로 거대한 작품을 만듭니다. 얼음과 얼음을 이어붙이려면 물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이 얼면서 얼음과 얼음을 단단하게 붙여주기 때문이죠. 네,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 얼음 조각 보면은 하나의 큰 얼음으로 만든 것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얼음을 이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적당한 크기를 갖다가 붙여서 얼음 조각을 만드는데 그때 물을 접착제 대신 사용하고요. 이렇게 놓으면은 물이 얼음으로 되면서 접착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역시 물이 얼음으로 상태가 변하는 현상을 이용한 것입니다. 네, 여기 보면 이게 다 조각난 것들을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스키장 가본 친구들 있을 텐데 스키장에 가보면은 낮에는 잘 틀어놓지 않는데 밤에는 이 인공눈 만드는 기계를 돌리기도 해요. 이것도 이제 보면 알겠지만 물을 이용해서 눈을 만들게 되죠. 겨울철 스키장이나 눈썰매장에서는 물을 얼려 인공적으로 눈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물이 얼음으로 상태가 변하는 현상을 이용한 것입니다. 네, 이거 여러분들 스키장 가보면 알겠지만 솔직히 우리가 하늘에서 내리는 눈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아마 가서 보면은 이거는 얼음 조각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 역시 물을 갖다가 액체인 물을 고체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예가 되겠고요. 이제 음식 찌기 내용인데요. 음식을 찔 때에도 물의 상태 변화가 이용됩니다. 지금 여기서 김이 올라오고 있는데 음식을 찌는 이유는 우리가 보통 물속에 넣으면 음식을 삶는다고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음식에 있는 영양분들이 물속에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물에 직접 닿지 않고 여기서 나와 있는 수증기를 이용하게 됩니다. 물을 가열하여 수증기가 되면 물보다 온도가 높아집니다. 음식에 뜨거운 수증기를 쏘이면 음식이 익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이 수증기로 상태가 변하는 현상을 이용한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증기로 변하는 상태 이용하기도 하기도 하고요. 우리 아까가 수증기를 이용한 청소기를 얘기했는데 스팀 다리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증기를 이용해서 다림질을 하게 되죠. 주름진 옷감을 다릴 때에도 물의 상태 변화를 이용합니다. 물을 가열하여 수증기가 되면 온도가 매우 높습니다. 주름진 옷에 뜨거운 수증기를 쏘이면 주름이 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이 수증기로 상태가 변하는 현상을 이용한 것입니다. 네, 보통 철판보다 물이 수증기가 온도가 더 높지는 않아요. 그럼 철판이 더 좋은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뜨거운 열판으로 하기에는 오히려 옷감을 상하게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런 스팀, 즉 수증기를 이용해서 이제 옷을 펴는 다리미로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런 것들 활용하고 있거든요. 여기 아래 보면은 47쪽 사진들은 각각 물의 어떤 상태 변화를 이용한 예일까요? 라고 쓰도록 나와 있는데요. 요거 쓰고 선생님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분류해서 나눠서 네 가지 경우가 있었으니까 그게 어떤 경우인지 한번 써보세요. 네, 그러면 선생님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음 작품 만들기 같은 경우 작품 만들기 그 다음에 인공눈 만들기 이 경우는 물이 얼음으로 변하는 상태 변화를 이용한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음식 찌는 거 음식찌기랑 그 다음에 스팀 다리미 같은 경우에는 네, 물이 수증기로 이제 변하는 상태 변화를 이용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여기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주로 물이 얼음, 물이 수증기 이게 있는데 고체를 액체로 변화시켜서 사용하는 경우 많죠. 우리 여름에 얼음을 이용해서 음식을 차갑게 식힌다거나 이런 경우 되게 많고요.
수증기를 갖다가 액체로 만드는 경우는 사실 보기 힘들지 모르는데 대표적인 게 인공 강우가 있어요. 선생님이 요 동영상 말고 아래 인공 강우와 관련해 가지고서는 짧은 동영상 하나 링크 해 놓을 건데요. 그것도 한번 같이 봐주기 바랍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테니까요. 본 거 보고 실험 관찰책 내용 잘 정리해주고, 시간이 남는 친구들 지금 1번 안 하는 경우에는 1번 우리 생활에서 물의 상태 변화 이용한 거 뭐 이제 아래 거 인공 강우 보고 그거 써도 좋고요. 다른 내용 조사하고 싶으면 조사해서 꼭 써놓기 바랍니다.